당신은 얼마 전 C회사의 주식을 1,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공장 재가동까진 몇 주가 걸린다네요. 주가는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걱정하는 당신에게 주식 좀 한다는 지인이 권합니다. 뭘 걱정해? 물타기 들어가. 물타기란 매입한 주식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저가로 추가 매입해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추는 투자법이죠. 당신은 그 말을 듣고 900원의 주식 한 주를 더 샀습니다. 이제 보유 주식은 2주, 총 투자 금액은 1,900원입니다. 그냥 있었으면 10% 손해였는데 물타기를 해서 손해를 5%로 줄인 셈이죠. 한 달 후 화재로 신용을 잃은 회사의 주가는 60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익률을 따져보니 마이너스 37%. 물타기를 했던 당신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화재가 났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C회사의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유망기업 E의 주식을 삽니다. 100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말이죠. 얼마 뒤 이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했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주가가 1,200원으로 오릅니다. 수익률을 따져볼까요? 최초 1,000원을 투자해 1,200원이 됐으니 플러스 20%. 중간에 100원의 손해를 감수했지만 결국은 이익이 났습니다. 이걸 손절매라 하죠. 손해를 끊어버리는 매매. 매입한 주식이 예상과 달리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장이라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법입니다. 물타기와 손절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전 공론화에 난데없이 웬 주식 얘기냐고요? 신고리 오류코기는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식에 비유하자면 손절매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그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 이야기.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하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투자비용 7조 원. 현재 신고리 오류코기의 공정률 29.5%. 들어간 비용은 1조 6천억 원. 완공까지 앞으로 7조가 더 필요합니다. 이 돈이 에너지 전환의 종잣돈,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금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 생산량의 25%, 신규 발전 설비의 62%를 차지하고 있죠. 연간 투자 금액은 원자력의 8배인 277조 원, 관련 분야 일자리는 980만 개나 됩니다. 애플은 거의 모든 사업장을 이미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지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애플 CEO 팀 쿡의 이 말은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필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애플, BMW, GM, 구글, 페이스북,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RE100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이란 Renewable Energy, 곧 재생에너지를 뜻합니다. RE100에 속한 기업들을 보십시오. 중국과 인도 기업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없네요. 재생에너지에 뒤처진 기업들은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BMW가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에 배터리를 수출합니다. BMW는 자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량 사용해 줄 것을 삼성 SDI에 요청했습니다.
이제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서둘러야겠죠? 그렇다면 원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2. 원전의 암울한 미래. 원전 산업의 퇴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출간된 세계 원전 산업 현황 보고서 2017년 판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엔 인도 한 건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원전 비중은 1996년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탈원전 국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31개국,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이미 탈원전을 했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가 속속 탈원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전대국 2위인 프랑스는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시점은 2079년입니다. 앞으로 60년 뒤는 너무 먼 미래죠. 우리들이 함께하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건설 중 원전이 취소되는 일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VC 서머 원전 2기는 공정률이 60%를 넘고 5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운영사가 건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대만 역시 공정률 98%인 원전 2기를 건설 중단했죠. 1977년 이래 건설하다가 중단된 원전은 모두 합해 94기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적 원전 기업들도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의 절반을 공급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고 프랑스 원전 대표 기업 아레바는 국영 기업에 인수당했죠. 한마디로 원전 산업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때 세계 원전 시장이 600조 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은 기껏해야 연간 60조 시장에 불과합니다. 신규 원전 계획 중 많은 사업이 취소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이미 연간 300조 원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는 저조하지만 수출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 수출액도 2016년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 나오는 신규 원전 입찰 건수 역시 극소수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경우 자국 원전 사업은 자국 업체가 직접 건설하죠. 그러니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실적이 제로인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30기 추가 수출을 공언했지만 현재까지도 가시화된 사업은 전무하죠. 원전 수출은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국가 경사라던 UAE 원전 수출도 알고 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이 없어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업체 몫입니다. 설비업체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기업들은 2조 원을 가져갔습니다. 5조 원의 수익 중 약 3조 원을 건설업체 백텔이 챙겼습니다. 원전 수출은 투자 위험이 큰 영역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은 UAE 수출과는 전혀 다르죠. 원전을 파는 게 아니라 지분을 인수해 사업자가 되는 방식으로 21조 원을 들여 원전을 짓고 60년간 운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내야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스페인, 영국, 프랑스 기업들은 이미 손을 뗐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바가 그 위험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려는 상황입니다. 원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바로 재생에너지 시장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만 합쳐도 2016년 기준 연간 약 3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는 일부 국가로 한정된 원전 시장과 달리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재생에너지는 파란불, 원전은 빨간불인데 원전 사업 계속 끌고 가야 할까요? 이야기 셋, 재생에너지의 다른 이름, 경제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으로 생길 7조 원을 에너지 전환에 투자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장입니다. 새로운 혁신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와 함께 세계를 주름잡을 메이드 인 코리아, 더 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탄생합니다. 이미 준비된 선수들도 있죠. 세계 1위의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한화큐셀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잘 맞는 배터리 산업에서도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2위, 삼성 SDI가 5위입니다. 이렇듯 기술과 인프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시장에서 탁월한 국제 경쟁력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원전에 가려 있었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좋아질까요? 당연하게도 더 많은 일자리입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채택할 당시 원전 비중은 30%, 원전 관련 일자리는 3만 명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30%가 된 지금은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35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도 독일과 비슷한 30%, 원전 일자리 3만 5천 명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980만 개에서 2030년에는 2,40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하루가 다르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1kW 설치에 필요했던 태양광 모듈은 6장, 지금은 3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한 부지 면적도 절반이겠죠. 태양광 기술이 혁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기술 잠재량은 총 전력 생산량의 22배에 이릅니다. 기술 잠재량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2%. OECD 35개국 중 꼴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투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규 태양광 설비 확대 규모는 지금도 세계 10위권. 새로 7조 원이 투자된다면 대한민국은 몇 위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적기입니다. 끝으로 기억할 만한 역사교훈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2차 대전 초기이던 1940년 5월 40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이 프랑스 북서쪽 작은 해변 덩케르크에 고립됐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철수 명령을 내렸죠. 목표 철수 병력은 3만 명. 그런데 작전이 이루어진 9일 동안 탈출에 성공한 병력은 무려 33만 5천 명. 민간인들까지 자신의 요트를 몰고 한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이죠. 덩케르크 작전이 끝나고 처칠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철수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철수는 승리입니다. 귀환한 전사들이 재무장에 독일에 맞섰고 끝내 전세를 역전시킨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죠. 전쟁을 하다 보면 작전상 후퇴도 필요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매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 대한민국의 후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후퇴가 아닙니다. 변화란 기회의 다른 이름.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 전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